벌써 2025년을 준비할 때 과연 다가올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의 마케터의 시각으로 본 핫한 소비 트렌드 읽기 강연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AMPN 글로벌 프로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 기회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지호 마케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광고라고 부르는 영역이 총 5가지로 제가 좀 나눠서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SA 광고, 검색 광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DA 배너 광고, 그 다음 SNS 광고, 바이럴 마케팅 광고, 동영상 광고, VAC 광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우선은 전반적으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오늘은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A 광고라고 하면 검색 광고를 의미를 합니다.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광고들을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저가 좀 필요에 의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환이나 구매 또한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DA 광고인데요. DA 광고에서는 인터넷 다양한 사이트에 좀 다양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와 관심이 있던 없던 간에 상관이 없어도 이제 뜨는 광고죠. 잠재 고객을 좀 더 발굴해낼 수 있는 광고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광고 소재로 좀 사용자를 좀 잘 후킹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DA 광고, 배너 광고도 좀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SNS 광고는 배너 광고와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SNS 광고는 각 특성에 맞춰서 광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시며 글과 이미지, 영상 등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럴 광고인데요. 바이럴 광고에서는 비광고 영역에서 진행되는 광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쉽게는 예를 들면 블로그 체험단도 있고 기자단과 좀 이런 부분과 또한 이제 카페에 관련해서 아니면은 인스타 체험단 좀 이런 부분도 다 바이럴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 광고인데요. 동영상은 대부분 유튜브 쪽에서 좀 많이 진행을 하시죠. 네, 여기서 진행하는 이제 동영상 광고를 이제 동영상 광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광고들 중에서도 오늘은 좀 SA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광고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광고라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사이트에서 여기에 보여지는 광고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검색 광고 안에서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그 다음에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워링크에서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거의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좀 필요에 의해 검색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상단에 위치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좀 광고 진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면서 업종들 중에서도 약간 창업 관련이거나 아니면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상단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쇼핑 검색 광고인데요. 쇼핑 검색 광고는 여긴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픈마켓, 자사몰 등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이커머스 업종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광고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컨텐츠라고 하시면은 아마 블로그를 작성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뷰 영역과 좀 브랜드 콘텐츠 영역에 자신의 콘텐츠가 상위로 노출되게 만드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입찰가 방식으로 가장 상단에 뜨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내 브랜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내 브랜드 명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했을 때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더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검색 쪽에서는 이제 모바일 PC 지면은 각자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제품 검색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플레이스 광고는 사람들이 맛집이나 좀 이런 부분을 검색을 했을 때 지도에서 나랑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분, 이제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찾아보는 거에서 제일 가장 빠르게 좀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색을 도와주는 그런 영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뜨는 이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홍보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업종별로 하나씩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워링크 쪽입니다. 파워링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PC와 모바일 쪽에서 보통의 상단에 노출되는 파워링크 영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마치 경매처럼 순위별 위치를 립체가로 정하게 됩니다. 높은 금액을 낼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70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가는 한 번 클릭당 나가는 최대의 비용이고 보통 평균 클릭 비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제 내 상품을 찾는 소비자, 경쟁사의 이제 입찰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입찰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처럼 큰 키워드로 진행을 했을 때 좀 과다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화장품 같은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광고비 낭비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그 키워드를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기미 제거 화장품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찾으면서 다양하게 세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5자의 제목과 45자의 설명을 적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미지, 서브링크, 가격 정보, 또 추가 제목, 추가 설명 등의 다양한 확장 소재들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내 광고의 영역을 더 넓힐 수 있고 소비자의 눈길을 잡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같이 파워링크 광고도 해드립니다 하며 묶어서 간략하게 해버리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돈을 좀 많이 낭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당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식 대행사를 이용하시면서 광고 대행사 담당 마케터를 잘 만나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우선은 검색창에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게 되었을 때 이런 쇼핑몰 영역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쇼핑 영역은 매출이 좋고 리뷰가 많은 인기 순으로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요. 상위 2개에서 3개는 광고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위에는 몇 가지가 광고로 뜨고 그 나머지 다음부터는 자연 노출 아니면 자연 영역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1, 2, 3 이나 1, 2위 이렇게 뜨는 부분이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광고 표시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광고 표시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우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쇼핑 영역은 검색 광고처럼 원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검색어 설정을 하지는 못하고 제목 등에 의해서 자동으로 노출 키워드를 설정됩니다. 그렇다 보니 제외 키워드를 설정해 주는 것이 그것 또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파는데 아이폰 같은 큰 키워드에 노출되면은 비용만 나가고 매출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마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이폰 케이스를 판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삼성 케이스, 삼성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는 제외 설정을 해두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수많은 상품 대비 상단 노출되는 위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입찰가가 좀 많이 높은 편이고 마찬가지로 파워링크랑 마찬가지로 메인 키워드보다는 세분화 키워드를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파워 콘텐츠입니다. 파워 콘텐츠는 매우 간단한데요. 작성한 콘텐츠를 뷰 영역과 콘텐츠 지면에 노출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클릭다운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파워 콘텐츠의 장점은 사람들이 정복성 글을 찾는 경우에서 매출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변호사다. 법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글을 작성하고 노출하게 되었을 때 해당 법 관련 문제가 있는 분들이 글을 찾아 읽을 수 있게 되고 문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상세한 정보가 먼저 요구되는 경우에도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이나 LG, 고급 가전제품, IT 제품들에 대한 상세 스펙을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업종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지면은 제가 우선은 파워 콘텐츠 부분에서 좀 보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다음은 브랜드 검색입니다. 이 부분은 해야 할 시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내 브랜드가 완전 처음 시작이라 내 브랜드의 명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검색의 경우에 클릭당 가금되는 CPC 방식이 아니라 최소 7일부터 최대 90일까지 계약해서 기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브랜드가 조금 브랜딩화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하시는 부분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취소 비용이 50만 원인데 지금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별로 검색하는 사람이 없다면 좀 돈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자신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다고 하신다면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하는 키워드를 모두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브랜드 고유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업체 고유 상품이 있을 땐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의 검색량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진행하시면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더 확실하게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뢰도 또한 더 크게 형성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신제품 검색 광고입니다. 신제품의 경우에는 주 단위로 입찰이 진행되면서 6개월 이내에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 맞춰서 반영해 줄 수 있는 광고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모바일 통합 검색에서 노출내면서 제품이란 서비스를 지칭하는 일반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출시 상품, 관련 이미지, 동영상, 설명 등의 콘텐츠를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어서 매출 증대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매우 급하신 편이죠. 맛집 찾을 때도 검색해서 블로그 후기, 글들 하나씩 살펴보고 고르고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지도 들어가서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맛집을 검색하고 싶을 때 빠르게 살펴보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이때 상단의 업체가 노출될 수 있게 해주는 게 플레이스 광고인데요. 여기선 당연히 소비자에게 첫 순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클릭받을 확률도 높고 선택 후보에 들어갈 확률도 높겠죠. 이 부분도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이 있을 경우에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당 가금되는 입찰가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광고는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실시간 입찰가, 경쟁부터 제목, 설명, 이미지와 같은 소재들의 클릭 빈도, 노출에 따른 클릭에 따른 전환, 그다음에 매출이 이런 부분들을 광고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 빠르게 파악하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전략을 구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대행사, 어떤 마케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광고 효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돈만 내고 관리를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광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대행사를 맡기더라도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다양한 정보 광고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